안녕하십니까, 우인석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 파이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6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또는 6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용접하는 그 구간은 원래 어렵습니까? 원래 불편합니까?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대답은 불편합니다. 원래 저의 답은 불편하다입니다. 불편하다. 이 파이프 용접을 하는 이 구간 중에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치면 맞습니다. 6시부터 9시 또는 6시부터 3시 이 구간이 가장 불편합니다. 그 이유로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용접 자세 중에 가장 쉬운 자세는 아래복이고 가장 어려운 자세는 위복입니다. 그러나 이 지금 파이프가 45도로 이 경사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45도로 경사가 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용접을 한다고 하는 거는 45도 자체가 수평 자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 구간에 걸쳐서, 그리고 위보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수직 자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6시부터 9시, 6시부터 3시는 위보기, 수평, 수직 자세가 서로 같이 이 복합적으로 이 작용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려운 구간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 구간은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어렵고 처음 용접을 배우는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손목의 이 어떤 유연성 또는 이 꺾임 각, 그리고 자,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. 손목의 유연성 또는 이 손목의 꺾이는 어떤 각도의 차이, 그리고 어떤 이 신체적으로 근육의 어떤 단련된 정도, 여러 가지 걸로 비교를 해도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. 이게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. 처음 할 때는. 자, 그러면 분명히 그 이학범 씨도 이거를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연습을 하는데 어느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내야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건 어렵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, 자, 원래 어렵고 저 역시도 처음에 어려웠고 사실 어떤 포인트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본인이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용접이 잘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든 용접만 잘 된다고 하면 그 자세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맞는 걸 거고 그 중에서도 용접이 잘 되는 범위에서 나도 좀 편한 자세를 본인한테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, 용접을 처음 연습을 하는 사람은 맞는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를 이 구현을 못합니다.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용접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방법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. 처음에는 분명히 교육기관에 있거나 공장에 아니면 회사에서 연장자, 경험자, 숙련자로부터 어떤 이 지침을 좀 받았다고 하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이 방법론적인 부분을 의심을 하고 이거는 아니야, 틀린 것 같아, 이렇게 생각을 좀 속단을 하지 마시고, 여튼 이 가르침을 좀 더 새겨 듣고 그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을 하고 구현을 하고 이 용접을 하면서 그런 가르침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주로 보면 맞는 방법을 이제 용접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
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 방법을 의심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의심하지를 말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다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.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첫째, 전류 조정 잘해야 되겠죠. 물론 전류는 주위에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용접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전류의 세기나 전류의 조종은, 하지만 전류 조종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포함시키겠습니다. 첫 번째, 전류 조종 중요하고, 두 번째, 어떤 용접을 하든 팔자 위빙을 하든 이렇게 그리기 방식으로 떠서 하든 이 텅스텐 전극봉 끝과 모듈 표면과의 거리, 아크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전류의 세기 조정, 그리고 아크의 길이. 세 번째, 자, 이렇게 이루는 각, 또는 얘가 이렇게 이루는 각, 이 진행각, 작업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, 이 각도가 불안정했을 때는 아크 길이도 영향을 받고, 또 내가 녹이고자 하는 부분을 이 텅스텐 전극봉이 정확하게 겨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다시 말하겠습니다. 전류의 세기, 아크의 길이, 토치의 각도, 그리고 네 번째, 마지막으로 용접선을 따라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착착착착 하면서 앞으로 가줘야 됩니다. 이게 너무 늦어도 이 모재에 과열이 돼서 비드가 처짐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결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안 되고, 너무 또 빨리 가게 되면 녹지 않고 용융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그 또한 결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용접은 그 네 가지만 실천할 수 있으면 됩니다. 하지만 그 네 가지를 처음부터 이 숙련자처럼 이렇게 해내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. 처음에는 비교적 빨리 이렇게 숙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더딘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,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어쨌든 그 교육기관을 선택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좀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따라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산업 현장, 공장에서 어떤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야기 좀 길었는데 용접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류를 잘 조정하고 아크의 길이, 토치의 각도, 용접 속도 등을 잘 맞출 것이냐? 연습밖에 없겠죠. 자,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6시 방향에서 9시 방향, 또 6시 방향에서 3시 방향을 용접하는 건 원래 이렇게 힘듭니까? 그 힘든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, 힘든 부분은 시력 차이에 의한 힘듦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, 이 세라믹 노즐의 어떤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팔자 위빙을 하느냐에 따라 힘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두 가지. 자, 먼저 시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용접 자세를 비교적 편하게 잡기 위해서는 용접부를, 이 용접면을 쓴 상태에서 이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.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세 잡기가 편하다는 거,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 용접 자세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참고로 본인 눈이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눈이다, 이거는 용접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, 또 자기는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주위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먼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본인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. 용접을 잘하기에 자세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, 왜 어렵겠습니까? 이게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
팔의 길이는 한정적인데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 토치를 운영하는 어떤 각도를 만들어내는데 불편할 거고, 또 용가제를 공급하는 것도 불편해질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런 자세를 잡기가 쉽다는 이야기죠. 자, 두 번째로 이 팔자 위빙을 할 때 분명히 이 세라믹 노즐을 모재에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 가는데, 자, 이쪽 부분을 12시 방향이라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12시 방향, 3시 방향, 9시 방향, 6시 방향. 그러면 이 세라믹 노즐이 파이프의 표면에 터치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손목의 어떤 위빙을 하는 그 느낌 또는 이 각도,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. 그렇다고 정확하게 뭐 몇 시 방향을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,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방향을 사용해서 용접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사용하느냐, 제가 한번 제가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. 자, 이 6시에서 9시 쪽으로 올라올 때는, 자,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저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보면 한 10시 방향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10시 방향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10시 방향을 왜 사용하고 왜 이 방향이 적합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, 이 토치에 달려있는,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자, 화면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10시 방향 정도를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토치에 달려있는 전선 또는 가스 라인 또는 스위치 선을 조작하는 이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지면을 향하도록 잡는 게 가장 손에 무리를 덜 주면서 좀 이치에 맞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2시를 향해서 이렇게 잡게 되면 얘를 들어 올려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손에 부담이 좀 되겠죠. 저는 참고로 이런 방향으로, 그래서 9시는 이게 9시겠죠. 근데 한 10시나 또 11시 정도, 10시나 11시 정도에서 위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자,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에서 6시보다는 조금 더 한 5시 정도에서부터 겹치는 구간이 있도록 위빙을 하겠죠. 이렇게. 자, 이런 걸 할 때 이 손목의 꺾임, 이 손목의 꺾이는 각도가 다른 사람, 숙련자들은 조금 더 이 꺾이는 각도가 크고 유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유연성이 확보가 된 거겠죠. 이렇게 된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손목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. 근데 이 손목의 유연성이 안 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.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자세가
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. 손목이 단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을까요?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.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, 이게? 여튼 세라믹 노즐 터치하는 방향은 이 12시라고 보고 여길 9시라고 봤을 때 저는 10시에서 11시 정도를 터치하면서 한다는 거. 자, 이렇게. 하지만 백비드 낼 때는 조금 더 11시 방향에서 12시 방향 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백비드를 낼 때는 이렇게 11시의 방향 쪽을 더 사용하는 것 같고, 파이널 비드를 할 때는 10시에서 11시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자, 실제 용접을 할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진 않죠.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돌리겠죠. 자,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이 반대 방향을 용접을 할 때는 이제 더욱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죠. 다리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. 자, 자세를, 다리를 이렇게 잡고 허리를 딱 구부려서 자,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세라믹 닿는 부분은 6시 방향을 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. 6시 방향. 6시 방향.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. 저 같은 경우는 6시 방향을 대는 것 같습니다. 오른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. 그 대신에 이 모재 표면하고 용접면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 자세를 잡기가 편하다는 거.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멀리서 잡고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자세가 안 만들어집니다. 이거는. 자,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저와 같은 경우는 6시에서 9시로 올라오는 구간에 백비드 형성할 때는 한 11시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고, 11시 쪽, 그리고 파이널 비드 캐패스를 낼 때는 10시에서 11시 쪽을 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, 그리고 6시에서 3시 방향 쪽을 용접을 할 때는 세라믹 노즐의 6시 방향 쪽을 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손목의 꺾임, 이게 단련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자세가 단련이 되는 그 지점까지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거,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게 뭔가를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, 제가 딱히 생각나는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있네요.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보기가 쉽고 위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위 보기 자세뿐만 아니라 수직 수평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. 그래서 원래 어려운 부분이고, 그 어려운 부분도 숙련자들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이 몸이 이 자세의 용접이 가능하도록 조금씩 서서히 적응을 해냈다는 거죠.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손목의 꺾인 각이나 그리고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노력만으로 당장 그 즉시 어떤 결과를 좋게 만들어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,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제 연습을 하게 된다면 제가
방금 이야기했듯이 세라믹 노즐의 어떤 터치되는 그 지점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의도를 조금 파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이 6시에서 9시로 올라올 때는 이 토치의 선이 수직 지면 방향을 좀 향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교적 10시 방향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10시 방향. 그리고 이게 만약 파이널 비드를 마지막 비드를 내는 경우라면 10시 방향, 11시 방향 이렇게 위빙을 저 같으면 하는 것 같고, 백비드를 내는 경우라고 치면 10시 방향 쪽보다는 조금은 더 11시 방향 쪽을 잘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백비드를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, 반대편으로 위빙을 해갈 때는 저와 같은 경우는 6시 방향을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거, 이렇게. 자,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저의 경험을 나눠드렸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